갑자기 방 한가운데 서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손에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망설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나요? 이제 정말 뇌가 늙기 시작한 걸까? 60세가 넘으면 이런 경험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를 꼽습니다. 심장병이나 암보다도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치매의 공포는 통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그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30년 넘게 매일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몇 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죽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얼굴을 못 알아볼까봐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 감정,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해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커지는 두려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자연스럽게 죽는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뇌를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도로마다 불이 켜져 있고 신호도 활발하며 정보가 빠르게 오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시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의 불이 하나둘 꺼진다는 것입니다. 길은 그대로 있는데 사용되지 않으니 조용해지고 결국 도시는 잠든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줄어들어 잠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뇌는 매우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기능을 낮춥니다. 기억력이 둔해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절전 모드에 가깝습니다. 놀랍게도 80세, 90세에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이 찰 정도의 운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분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아주 단순한 통로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비버설 뒷목이요, 몸, 혀, 그리고 발가락입니다. 이 부위들이 기억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의료진조차도 이 연결을 깊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위들은 매일매일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는 리모컨과도 같습니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 잊는 일이 늘고 쉽게 피곤해지고 잠이 깊지 않다면 그건 이제 끝이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뇌가 깨어나고 싶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저는 하루 1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4가지 뇌 활성화 스위치, 그리고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까지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세요. 만약 내 뇌가 잠들어 있을 뿐이라면 나는 깨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60세 이후 뇌를 진짜로 늙게 만드는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뇌를 늙게 만드는 주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시간이 지나서 망가지는 기관이 아니라 쓰이지 않아서 기능을 줄이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근육과 아주 비슷합니다. 팔을 오래 쓰지 않으면 가늘어지듯이 뇌도 특정 자극이 사라지면 그 회로를 잠시 닫아두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뇌에 어떤 자극이 사라질까요? 젊을 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빠른 움직임, 다양한 감각.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상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자세, 같은 동작. 뇌 입장에서는 굳이 더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문제는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목의 움직임, 혀의 섬세한 사용, 발가락의 감각 같은 것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위들은 뇌의 깊은 부분과 직접 연결된 신경 통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캄푸스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해마는 자율신경계, 균형감각, 미순동을 담당하는 부위들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이 대화가 줄어들면 해마도 조용해집니다. 즉,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억을 저장할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기억을 깨우는 신호가 줄어들어서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치매는 유전과 뇌세포 손상이 핵심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력 저하를 치매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검사상 큰 문제가 없는데도 멍해지고 말이 느려지고 방향 감각이 둔해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뇌가 병든 것이 아니라 오래 잠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목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본 적이 있나요? 혀를 의식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발가락 하나하나의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거의 없다고 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뇌는 생각만으로 젊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통해 들어오는 신호가 있어야 뇌가 다시 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문을 읽고 퍼즐을 풀어도 큰 변화가 없다고 느낍니다. 생각은 열심히 했지만 뇌를 깨우는 입구는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분명합니다. 이 신호들은 약으로 만들어야 할 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몸 안에 있고 다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뇌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한 환자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을 줄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 남성 환자, 섹션 1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진료실에서 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제 뇌를 못 믿겠습니다. MRI도 정상이었고 혈액 검사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치매라고 부르기엔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스스로를 환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기억력 자체보다도 자신감의 붕괴였습니다.
이제 혼자 운전하면 안 될까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말하다가 단어가 안 떠오르면 어쩌죠? 이 질문들 속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뇌를 더 빨리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뇌는 두려움 속에서 더 빨리 다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가장 먼저 기능을 줄입니다. 다시 말해, 기억이 나빠져서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때문에 기억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 하루 일과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TV를 보고 같은 길로 산책을 나가고 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보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든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신호가 거의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는 약을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제안을 했습니다. 뇌를 직접 훈련하려고 하지 말고 몸에서 뇌로 가는 길부터 열어봅시다. 그분은 의아해했습니다. 몸이요? 기억력은 머리 문제 아닌가요? 이 질문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뇌는 결코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균형, 방향 감각, 말과 삼킴, 미세한 감각은 모두 뇌의 깊은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줄어들면 뇌는 외부 세계가 단조롭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활동을 낮춥니다. 그분에게 처음 시킨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여보기, 양치 후에 혀를 의식적으로 움직여보기, 저녁에 TV를 보기 전 목을 아주 천천히 돌려보기. 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반응이 정상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직 기억력이 확 좋아졌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덜 멍합니다. 이 표현은 임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억보다도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뇌 회복의 출발점은 기억 훈련이 아니라 연결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내는 것. 그때 뇌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며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특정한 뇌 부위, 귀, 목, 혀, 발가락가 뇌를 깨우는 핵심 통로가 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왜 하필 귀, 목, 혀, 발가락일까요? 다른 운동도 많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60세 이후 뇌를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뇌를 생각하는 기관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몸 전체의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특히 뇌의 깊은 곳,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몸 중심적입니다. 먼저 귀를 보겠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 주변에는 미주신경, Pubigus nerve 과 연결된 수많은 감각 수용기가 있습니다. 이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심장, 장, 폐까지 내려가며 몸의 긴장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의 자극은 줄어들고 그 결과 뇌는 늘 경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경계가 풀리지 않는 뇌는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액의 관문입니다. 척추 사이를 지나는 추골동맥은 머리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가 늘어날수록 이 통로는 서서히 압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증이 없어도 뇌는 이미 산소 부족 상태에 적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적응하지만 기능은 줄입니다. 기억력 저하, 멍함, 집중력 저하가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혀는 많은 분들이 전혀 떠올리지 않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혀는 뇌관과 직접 연결된 아주 정교한 근육입니다. 말하기, 삼키기, 호흡 조절까지 모두 혀를 통해 뇌와 연결됩니다. 혀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관으로 올라가는 자극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뇌의 스위치가 반쯤 꺼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입니다. 놀랍게도 대뇌 피질에서 발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발가락은 균형, 공간 인식, 방향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둔해지면 뇌는 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보행 불안, 방향 감각 저하,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되지 않나요? 걷기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걷기는 자동화된 움직임입니다. 뇌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기에는 자극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한 감각, 느린 움직임, 의식적인 조절은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 뇌가 늙어 보이는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뇌세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뇌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들이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은 닫혀 있고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된 뇌의 실체입니다. 다행히도 이 문들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올바른 순서로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4가지 통로를 하루 1분 안에 안전하게 깨우는 방법, 그리고 왜 짧을수록 오히려 뇌에는 더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개의 통로, 귀, 목, 혀, 발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는 깨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길게 하지 마십시오. 세게 하지 마십시오. 뇌는 자극에 양보다 질에 반응합니다. 먼저 귀입니다. 양손으로 귀의 윗부분, 중간, 그리고 귓불을 아주 부드럽게 잡습니다. 바깥쪽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는 동작을 10초 정도만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당긴다기보다는 열어준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는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다음은 목입니다. 목 운동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빠르게 돌리거나 끝까지 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뇌는 위험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문을 닫아버립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거북이처럼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오른쪽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한쪽에 5초 이상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느린 움직임이 추골동맥 주변의 감각을 깨우고
뇌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혀 운동은 특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 끝을 입천장에 꾹 눌러 3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좌우 각각 5회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뇌관을 자극해 BDNF,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DNF는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고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마지막은 발가락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아침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을 최대한 오므렸다가 다시 천천히 펼칩니다. 이 동작을 30초만 반복하세요.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손해와 균형 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기억력뿐 아니라 넘어짐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중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부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을 하면서 통증이나 어지럼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목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속도를 더 줄이거나 범위를 줄이십시오. 뇌는 결코 강압적인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공유해 주세요. 뇌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것보다 함께할 때 훨씬 오래 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간단한 동작들을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시간대를 잘못 잡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시간대마다 받아들이는 신호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뇌는 아직 절반쯤 꿈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강한 자극을 주면 뇌는 놀라서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발가락과 혀가 가장 좋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을 움직이면 뇌는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가장 안전하게 받습니다. 양치 후 혀 운동을 하면 말과 삼킴 중추가 함께 활성화되면서 하루의 뇌 리듬이 안정됩니다. 다음은 점심 무렵입니다. 이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멍해지고 졸음을 느낍니다.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산소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목과 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사 전 가볍게 목을 풀어주고 식사 후 귀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오후에 멍함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녁은 조금 다릅니다. 저녁 시간의 목표는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귀와 목을 다시 한번 아주 부드럽게 사용하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나고 뇌는 스스로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기억을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퍼즐을 풀거나 TV를 오래 보는 것이 뇌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의 과도한 인지 자극은 오히려 기억 정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잠들어야 일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아침형 자극이 좋다는 의견과 저녁 자극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는 자극을 고르는 것입니다. 아침은 활성화, 낮은 유지, 저녁은 회복. 이 리듬을 이해하면 뇌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쯤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루 중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가장 멍해지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뇌와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해결되지 않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운동으로 넘기면 오히려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대 운동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 그리고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들은 뇌를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신호가 운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운동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이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최근 들어 발이 바닥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보폭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방향을 바꿀 때 몸이 늦게 따라온다면 이는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서 균형과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부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배뇨 변화입니다. 소변을 참기 어려워졌고 동시에 기억력 저하나 멍함이 함께 나타난다면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숨기지만 이 조합은 뇌 압력 변화나 신경계 이상과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으로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울감이 깊어지고 이전에 즐기던 일에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마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뇌의 특정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감정이 변합니다. 이 경우 혼자 견디는 시간은 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운동의 영역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위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1분 운동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문제는 괜찮은 신호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분명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뇌과학에서 자주 오해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만 뇌가 변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나이가 들수록 뇌가 오히려 안전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젊을 때는 강한 자극이 필요하지만 60세 이후의 뇌는 부드럽고 반복적인 신호에 더 오래 반응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보다 이미 알고 있던 기능을 다시 사용할 때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귀를 당기고 목을 천천히 움직이고 혀와 발가락을 쓰는 동작들은 모두 우리가 어릴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움직임입니다. 즉, 뇌에게는 새로운 공부가 아니라 잊고 있던 언어를 다시 떠올리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지훈련 게임이나 복잡한 학습이 더 효과적이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꾸준히 하기 어렵고 실패했을 때 좌절감을 줍니다. 반면 지금 이야기한 방법들은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해도 뇌는 신호를 받았다고 인식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하루 1분을 나 자신에게 쓰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 의미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작은 변화를 가장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임상에서 저는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선생님, 아직도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겁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뇌는 다시 탐색을 시작합니다. 탐색하는 뇌는 늙지 않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번쩍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머리가 덜 무겁다. 말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온다. 길을 걸을 때 주변이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 이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달라졌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습관을 어떻게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60세 이후 뇌는 늙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질 뿐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말을 조금 바꿔도 됩니다. 내 뇌가 잠시 쉬고 있었구나. 귀, 목, 혀, 발가락. 이 4가지는 특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 몸에 있고 매일 사용해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의식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부위를 다시 불러내는 것만으로도 뇌는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를 빼먹어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뇌는 성실함보다 연결의 감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신호가 왔다. 이 인식이 반복되면 뇌는 조금씩 활동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생각이 덜 엉키고 잠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이 돌아옵니다. 항상 그 순서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 나이에 이걸 해봤자 큰 변화가 있을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방향이 맞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틀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조용히 계속하는 것.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귀를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목을 천천히 한 번만 움직여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발가락을 움직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은 뇌를 깨우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약속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에 Day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 1분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오래 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뇌가 숨쉬는 시간,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는 의사 이야기였습니다.